안녕하세요. 임소민 컨설턴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학년도의 연세대학교 활동우 수형, 인문계열 그리고 자연계열 면접 유형을 분석하는 것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올해 면접 유형이 좀 많이 바뀌는 편입니다. 원래 기존의 연대 같은 경우 면접에서 그래프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 그래프가 사라지고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면접이 통합되면서 이제는 자연계열 학생들은 배경 지식보다는 전체적으로 독해력이 더 중요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활동 수형을 지난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학교에서 공식으로 제시한 예시 문항은 2024 기회균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2024 학년도 정시 국제계열 또한 2024 학년도 수시 국제형을 보게 되면 모두 그래프가 사라지고 전체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더 강조되고 있는 문제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활동부수형 면접은 준비 시간은 8분, 답변 시간은 5분이며 면접은 비대면 현장 녹화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좀 장점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어느 정도 면접에 익숙해지고 난 뒤에는 집에서도 혼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좀 고려되나 서울대에 비해서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현장 녹화이기 때문에 꼬리 질문이 있을 수가 없고 제시문은 통상적으로 4개가 나옵니다만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2024 수시국제형에서 제시문이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제시문 개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질문은 항상 2가지가 나오는데 비교 분석 유형과 또 하나는 적용 유형이 출제가 된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입니다. 연세대학교의 면접 변경 사항이 지난 7월 25일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뒷부분에서는 실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면접을 대비해야 할지를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2025 학년도의 출제 방침은 모집 단위에 상관없이 출제 범위와 문제 유형이 같아졌습니다. 이게 그런데 올해만 갑자기 그랬던 것은 아니고 연세대는 작년에도 생활과학대, 생과대라고 하는 쪽에서는 일부 모집 단위가 있죠. 그리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 인문통합계열 문제라고 해서 인문통합계열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생과대에 해당하는 건 뭐 통합디자인과나 식품영양학과, 의료환경학과 이런 과들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학생들을 모두 선발하기 때문에 이런 학과들은 인문계열 학생들과 같은 면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상이 올해 2025 학년도에 확대가 되었구나. 그래서 자연계열까지 이런 면접 유형이 적용되는구나라고 판단해 주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시문을 중심으로 면접 문항을 출제합니다. 고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지문에서 발췌한 지문을 활용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연세대 면접에서는 지문의 출처에 관한 지식이나 배경 지식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출처에 관한 지식을 묻지도 않을 뿐더러 학생들이 논리를 읽어낸 수렴적 사고와 그 제시문 간의 관계를 구성하는 사고를 파악하는 것이지 절대 전문 용어나 이론을 활용하라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문 용어나 이론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었다는 것은 제가 학생들의 답변을 주로 판단할 때는 잘못 독해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5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총 3개 혹은 4개의 제시문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분석한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전문 용어나 지식을 개입할 여지가 정말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뒷부분에서 실제 기출을 보면서 약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년의 활동 구성 문제 유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옆에 제시한 키워드는 제가 임의로 분석한 것이 아니고 학교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2024 기회균형 같은 경우 실험연구, 과학탐구 확률, 전혀 배경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키워드들만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24 활동 우수, 2023 활동 우수, 2025 활동 우수 오전이나 오후에서도 그렇게 특별한 아주 대단한 배경 지식이 필요한 문항은 사실 연세대에선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제들의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매년 2022부터 2024까지 비교 분석 유형이 출제되었습니다. 2025 예시문항에 해당하는 2024 기회균형에서도 현재 제시문 가나다를 비교하여 설명하라가 출제되었고, 2024 활동우수에서도 제시문 가나다를 비교하는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2023 활동우수에서도 제시문 가나다를 비교 분석, 2022 활동우수 오전에서는 각 제시문 가나다 비교 분석, 2022 활동우수 오후에서도 각 제시문의 연결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라는 문항이 출제됐습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연세대학교의 문제 1번은 대체로 제시문 간 비교 분석하는 기본적인 독해력을 묻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1번 문항이 40점에서 50점 사이 배점이었지만 2024 기회균형에서 60점이라는 아주 큰 배점을 준 것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비교 분석 문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구나라고 해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2번은 저는 이것을 평가 유형 혹은 적용 유형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보통은 제시문 라의 상황을 분석한 뒤에 다른 제시문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이런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시문을 분석하는 방식 자체는 원래는 그래프가 나왔었지만 2024 활동수까지는 그래프가 나왔었지만 2024 기회균형에서는 그래프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제 상황을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나만의 언어로 재정의하는 사고력이 훨씬 중요해질 것입니다. 또한 전년도 기출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부분은 제시문 라를 요약,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똑같습니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거나 설명하고 그리고 이를 문제 1번에서 봤었던 제시문과 연결해서 설명하라고 합니다. 여기 똑같은 다를 분석, 그리고 나와 다, 똑같은 제시문 나 해석했던 거 연결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와 다의 논지를 평가하라고 할 때는 나와 다, 1번에서 했던 거 다시 활용, 그리고 여기에서도 가나에 연결해 설명하라고 할 때 1번에서 했었던 거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 활동에서 5에서도 가나다 그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를 풀 때는 제시문 가나다에 대해서 분석이 정말 명료하게 되어 있어야 문제 2번까지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연대 문제에서 요구하는 학생들의 역량이란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진위는 독해력에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 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연대 활동우수형 문제 1번은 앞서 말씀드렸듯 비교 분석이고 문제 2번은 평가나 연결하여 설명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또 제가 한국 학생들의 전체적인 답변 방식을 봤을 때 항상 안타까운 부분이 학생들이 두 갈식으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친구들에게 두 갈식으로 이야기를 하라라는 걸 강조를 많이 하고 이 답변의 구조 자체도 기서결로 3단 구조를 통해서 듣는 사람에게 친절한 발화가 되도록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대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템플릿을 외우게 된다면 적어도 5분 정도를 채울 수는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업을 들을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이 정도 템플릿을 좀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대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 핵심 내용을 필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각 제시문의 키워드 그리고 차이점을 찾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또한 두 갈식으로 답변을 전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가나다 관절 비교 표현함으로써 문제에서 요구하는 비교 설명하라 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답변을 구성해야 됩니다. 일단 이 비교 표현 자체를 빼먹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된다면 문제에서 기본 점수조차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비교 표현을 먼저 넣어주고 대신문 가, 나, 다를 세부 설명한 뒤에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좀 연습이 많이 되었다면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언급하는 표현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시문 나의 이러한 부분은 제시문 가와 비슷하다라거나 나의 이러한 부분은 제시문 가와 다르다. 이런 정도의 비교만 넣어주더라도 문제 1번에 대한 완벽한 답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무리 짧더라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표현을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약 2분 40초라는 시간 안에 답변하는 것을 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문제 2번을 답변할 시간이 남습니다.
문제 2번은 평가하거나 연결하여 설명하라라는 문항이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제시문라의 문제 상황을 분석한 뒤에 이를 제시문 가나다와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 그래프가 사라졌기 때문에 제시문에 나와 있는 상황을 정돈해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연습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래프만 제대로 분석하더라도 문제 2번에 사실 점수를 딸 수 있었다면 올해는 이제 모두가 줄글을 보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어떠한 제시문 라의 상황이 어떤지 분석한 뒤에 정확하게 제시문 가나다의 핵심과 연결해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도 기본적으로 3단 구조는 똑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 제시문 라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시문 다와 연결해서 앞에서 문제 1번에서 분석했던 내용을 활용해서 두 제시문 라에 나와 있는 것과 자에 나와 있는 것을 연결하는 그런 사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문제 2번 또한 최종 정리하는 표현을 통해서 마무리를 해 주어야지 듣는 사람에게 친절한 발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연세대학교 활동호수형 면접 수업은 대치 미래탐구 엔젤스 이슈센터에서 진행합니다. 혹시 관련하여 문의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